마치 지고의 산맥.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마치 산 자체가 우리를 경계하는 것처럼. 저 미스틸 괜찮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쉬어도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나. 알잖아요. 제가 튼튼하단 걸요. 응. 그래도 힘들어지면 꼭 이야기해. 알았지?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산맥이야. 이세야,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 봐요. 어라? 루시 누나잖아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혼자인 것 같군. 왜 단독 행동을 하는 거지? 팀원들과 싸우기라도 했나? 아니에요. 저희 팀 사이 좋다고요. 팀원들한테는 다 허락받고 왔어요. 잠시만 검은 양 팀과 함께 하겠다고요. 상관없지만 이유가 궁금하군요. 어째서 저희와 동행하시려는 거죠? 예감이 들어서라고 하면 믿어주시겠어요? 예감이요? 네, 예감이 들어요. 이제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지리라는 예감이요. 부탁이에요. 걸리적거리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절 믿고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혼자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가혹하겠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루시 플라티니 씨. 네, 잘 부탁드릴게요. 핫! 정신 집중! 한발판 공간까지 된다! 샷! 나는 지지 않아! 한발 격렬히 흐른다! 일어나! 차! 싹! 한발판 발판! 야! 공간까지 된다! 이 꽉 물어! 저기 루시 언니. 루시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편하게 부르세요. 네, 그럼 루시 언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마치 예전에 여기 온 것처럼 앞장서서 걷고 계시잖아요. 발걸음에서 망설임도 안 느껴지고. 아니요, 저는 여기에 처음 와본 거예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 건 제 친구죠. 친구? 어쨌든 이걸로 분명해졌어요. 이슬비 씨, 괜찮으시면 통신기를 빌려주실래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양수연 씨? 제 말 들리세요? 네. 통신감도 양호해요. 혹시 다른 팀들은 지금 길을 헤매고 계시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지금 다들 동굴 안에서 길을 헤매고 계세요. 이상한 일이에요. 3차원 스캔 지도로 봤을 땐 거의 외길이나 다름없는 구조의 동굴이었는데 그건 이 일대에 매장된 금속 때문일 거예요. 매장된 금속? 이곳에 매장된 금속은 특별한 금속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정신에 간섭하는 금속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금속을 이용해서 이 동굴을 미로처럼 만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헤매도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걸어가는 좌표를 먼저 들어간 분들께도 전송해주세요. 제가 이동한 경로대로 움직이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루시 씨, 당신은 대체... 이야기는 나중이에요. 우선은 목적지로 서두르죠. 한발판 발판! 된다! 일어나! 한발판 격렬히 흐른다! 싹! 차! 이 꽉 물어! 한발판 발판! 따라와 보라고! 차! 공간까지 된다! 일어나! 한발판 발판! 다들 기다려. 저 앞에 누군가가 있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당신은 누구죠? 우리 편인가요?
오메가 레기온 코드 13 시작. 명령권자의 지시 확인 중. 재단에 접근하는 모든 외적들의 말살, 해당 타깃 발견. 명령 실행하겠습니다. 저건 제오코. 게다가 저 얼굴은 애쉬? 죽은 게 아니었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놈이 우리 공격해올 거야. 이게 내 컴이야. 모범생이군요. 일어나. 이젠 못 참아. 무진장 아플 거야. 유리 스타. 성광처럼 간다. 발판 발판 격렬히 흐른다. 미스틸, 괜찮아? 괜찮아요, 누나. 저보다는 창을, 제 마창이. 우리보단 창을 우선적으로 노리고 있었어. 그럼 역시 저건 애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호자. 어나더 루시펠. 창이, 제 창이 반응하고 있어요. 안 돼. 저랬다간 제가 줄 때보다도 출력이 몇 배는 더 강해졌어요. 모두 피해! 놈이 창을 투척한다! 통로가 너무 좁아요. 저 출력이라면 감옥관으로도 방어하지 못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받아내겠어. 최대 출력의 방어막을 생성하면 어떻게든. 안 돼, 슬비야. 어서 피해. 적 섬멸합니다. 이슬비! 여긴 어디지? 혹시 나 죽은 건가? 이슬비랑 모두는 어떻게 된 거지? 제길.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엄마처럼 강했다면, 그런 힘이 있었으면, 이렇게 약해 빠지지 않았더라면 모두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야, 약속의 아이야, 이 목소리는 약속의 아이야. 내게로 와라. 와서 너의 운명을 마주해라. 그리하여 너의 운명을 너의 힘으로 삼아라. 내 운명을 힘으로 삼으라고? 그게 무슨... 뭐야, 이건... 몸이... 이세아? 이세아, 너 이세아야? 빛의 막이 우릴 감싸고 있어. 다른 멤버들은 보호막의 바깥인가? 이세아, 어떻게 된 거야? 상정하지 못한 상황과 조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저기 퇴각했어. 이세아, 괜찮아? 정신 차려봐. 이세아! 써요. 여기는... 다들... 어떻게? 세아야, 일어났구나. 다들 걱정했었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여긴... 어디야? 난 대체...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누구랑 싸웠는지? 그건... 기억나. 분명 애쉬와 닮은 어나더 루시펠이란 녀석을 만나서 그 녀석이 미스틸의 창을 쥐고는 슬비한테 던져서... 슬비는 어떻게 됐어? 소리 지르지 마. 여기 있으니까. 이슬비... 무사했구나. 무사한 거 알았으면 이만 어깨에서 손을 떼줄래? 좀 아픈데. 미안. 나도 모르게. 그건 그렇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그 어나더 루시펠이란 녀석은... 미안해. 뭔가 일어난 것 같았지만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와서 우린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나도. 그래도 네가 슬비를 구하려고 뛰어든 것까진 봤어. 그리고 뭔가 엄청난 보호막으로 슬비를 구한 것도 봤고. 정말 잘했어. 그랬던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다른 팀 쪽은 걱정할 거 없어. 다들 피해를 입긴 했어도 어떻게든 거점으로 복귀했으니까. 그리고 네가 거기서 벌인 일에 대해선 솔직히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애초에 왜 어나더 루시펠이란 녀석이
애쉬랑 똑같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이쯤에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군. 동생도 일어났으니 시궁지 팀 쪽이랑 합류하러 가지. 아무래도 그쪽 팀의 그 작은 아가씨가 사정을 좀 아는 모양이야. 괜찮겠어, 이세야? 일어날 수 있어? 응. 난 괜찮아. 뭐야, 너 오늘 묘하게 상냥한데?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따라오기나 해. 그래. 잘못 본 게 분명해. 그건 내가 착각한 걸 거야. 저 눈보라 너머에 왔군, 검은 양팀. 이세야, 이젠 괜찮은 건가? 네, 여러분 덕분에요. 구하러 와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가는 길에 겁나 무서운 산지기가 있더라고요. 제때 루시가 와줬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우리 다 망했을 듯. 은하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럼 루시오님, 이것으로 검은 양팀 전원이 모였어요. 저희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모두 모이신 것 같으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저의 신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공개된 자료라면 숙지해뒀습니다. 19년 전 차원전쟁 당시 서유럽을 침공한 헤카톤 케일에게 치명타를 가한 위상 능력자. 그 이후 현지의 플라티니 부부에게 거두어져서 루시 플라티니로 살아오셨죠. 그러다 돌연 올해 초 부산을 거쳐 신서울로 밀항을 감행. 그 과정에서 유원님의 특이한 위상력, 나이를 먹지 않는 힘에 주목한 교단의 습격을 받으셨고 큰 부상을 입은 채 쓰레기 섬으로 표류. 지금의 시궁지 팀과 합류하게 되신 걸로. 다시 들어도 파란만장한 스토리네요.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말을 놓을 뻔했다니까. 그런데 그 자료, 어째 불명확한 부분이 많더군. 그래서 네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쩌다가 시궁지 팀에 합류하게 된 건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어. 그 부분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자료에 뺐어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께 공유해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만 해드릴 것 같아서요. 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배려해주신 건 고마워요, 오세린 씨. 그 배려를 무의로 돌리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 제 정체를 밝혀도 될까요? 그야 물론이에요. 모든 걸 루시 양의 판단에 맡길게요. 네, 고마워요. 역시 오세린 씨는 친절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저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위상력에 의해 구현된 정교한 분신이에요. 그리고 그 분신의 본체는 4000년 전에 힘에 각성한 한 소녀. 바로 최초의 위상 능력자예요. 어이, 농담이라면 그만둬. 아무리 그래도 이런 황당한 놈... 농담이 아니에요, 선배님. 정말로 루시 양은 그 소녀의 분신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요. 검은 양팀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그다드 지부에서의 작전 때요. 아득한 옛날 위상력의 각성에서 티어메트를 봉인했다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요. 설마 그 소녀가... 네, 그 소녀야말로 저의 본체. 지금은 잃어버리고 말았지만요. 그리고 그 소녀는 과거 힘에 각성하기 직전 꿈속에서 이 멀고도 추운 땅을 찾은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끌려서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죠. 너의 운명을 힘으로 삼으라. 여러분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설마... 모든 기억이 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도 오래전의 일이고 하물며 저는 나중에 만들어진 분신이니까요. 그래서 남극에 온 이후로는 계속 기억을 대조해가며 맞춰봐야 했어요. 억지를 부려 검은 양 팀과 함께 지구의 산맥으로 들어갔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면목이 없다. 진작에 알아차리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말을 해줘야 알아차리죠. 하여간에 혼자 끙끙대는 걸 좋아하는 언니라니까. 죄송해요. 혹시 제 기억이 틀리면 어쩌나 해서. 정말로 꿈속에서 그 말을 들으신 거요? 운명이 힘이 될 거라는 말을요. 네,
그것만은 틀림없이 기억나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낯선 얼음의 땅을 헤매다가 이윽고 동굴에 이르렀죠. 그리고 다시 동굴 안의 미로를 배회하다가 간신히 그 끝에 재단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본체는 하나의 원반과 마주하게 됐죠. 원반. 지구의 원반을 말하는 건가? 네. 그리고 그 원반이야말로 제 본체를 그곳까지 인도한 목소리의 정체.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인류의 수호자라고요. 수호자. 비록 제 본체가 마주했을 때는 원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전에 그분은 전혀 다른 형상을 가진 존재셨다고 해요. 원반으로부터 힘을 부여받는 동안 제 본체는 아주 얼핏 그 형상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정말로 찬란한 빛이었어요. 가장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홀로 빛나는 별빛 같았어요. 그 형상을 마주한 순간 제 본체는 그분의 기억 일부를 공유받게 되었어요.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과 함께하며 인간들을 지켜보신 분이세요. 인간들을 아낀 그분은 이윽고 닥칠 마물들의 침공에 대비해 자신의 빛을 인간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게 그분에게 빛을 나눠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그게 위상 능력자라는 건가요? 점점 더 이야기의 스케일이 커지네요. 설령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군. 왜 그 수호자란 친구는 자기 몸을 원반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지? 자세한 내막은 저도 알지 못해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마주쳤던 그자 어나더 루시펠은 그 수호자님을 흉내낸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존재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건 이쪽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군. 트레이너 씨, 언제부터 듣고 계셨어? 처음부터 듣고 있었어. 거기 있는 민수연 요원과 함께. 그보다도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조금 전에 시오그가 제압한 샤트란지의 보안망을 뚫었어. 그리고 숨겨진 저장소에서 미하엘 폰 키스크가 직접 작성한 극비 자료를 찾아냈지. 그 자료에 적힌 계획의 이름은 수호자의 계승. 계획의 내용은 죽은 애쉬의 시체를 그릇으로 삼아 수호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었어. 무사히 복귀해주세요. 이번에 획득한 자료에는 수호자의 계승을 추진한 단체 이름이 적혀 있었어. 단체 이름은 프로비던스. 반세기 전 남극에서 지구의 원반을 발견한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이라는 것 같군. 그들은 원반을 연구한 끝에 외부 차원과 차원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이 차원의 생명체들이 과거의 여러 신화에서 신이나 악마로 불렀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하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원반은 그야말로 신 혹은 악마가 준 선물이나 다름없었어. 신의 실존을 인지하게 된 그들은 신을 우리의 세상에 부른다는 망상을 품게 되었다고 하오. 원반에게서 신의 힘을 내려받아 인류를 새로운 경지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이라는 의미로 프로메테우스라 자칭했다고 하더군. 아울러 프로젝트의 이름은 새로운 시대에 불을 가져오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프로미넌스라 하기로 했고 말이요. 그러나 이 프로미넌스 속에서도 이단의 감성을 지닌 자들이 있었다고 하오. 신의 힘을 손에 넣으려는 게 아니라 신 자체에 매료되어 추종하게 된 자들이었지.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놓고 신을 부르려는 프로미넌스, 신을 연구의 대상으로 놓고 신을 이용하려는 프로비던스. 향후 유년의 전신이 되는 조직은 이렇게 두 파벌로 나뉘었다고 하오. 이 중 신을 이용하려는 후자 프로비던스가 미하엘 폰 키스크의 파벌이었다고 하더군. 프로비던스 그리고 프로미넌스, 설마 그 이름들을 여기서 듣게 되다니. 힘제리 요원 듣고 있었군. 프로비던스에 대해서 아는 눈치 같은데. 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바로 하버트 웨스트 호프만에게서요. 독일의 사냥터지기 성에서 그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을 때였어요. 직후 다시 도주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그와 얘기를 나눠볼 틈이 있었죠. 프로비던스. 언젠가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너는,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과학의 신봉자들은 이 위대한 지적 호기심 앞에 몸을 던지게 되겠지. 그 남자가 그런 말을?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센텀시티 때는
프로미넌스라는 이름도 언급했었죠. 오리지널 플라이 타입의 마스테마. 그 5개의 알을 제공받았던 곳이라고 하면서요. 그건 나도 기억하고 있어. 그중 4개의 알을 우리들에게 썼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호프만은 프로비던스와 프로미넌스 양측에 발을 걸치고 있었다는 게 되겠군. 프로비던스가 그가 속했던 유니온의 총장파라면 프로미넌스는 대체 무슨 조직인 걸까요? 신 자체를 추종하는 자들이라니 뭔가 연구단체라기보다는 종교단체 같은. 교단. 프로미넌스는 교단이 아닐까요? 프로미넌스라는 단어는 명성, 돌출되었다는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홍염, 태양의 채층이나 코로나에서 돌출되어 있는 불꽃 모양의 가스체를 뜻하기도 해요. 불꽃. 교단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로군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프로메테우스란 말이 나온 것도 그렇고요. 네, 교전 기록에 따르면 도사 전우치가 교단의 수뇌부를 그런 식으로 불렀다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이지 믿고 싶어지지 않는 얘기네요. 교단이 유니온, 그 전신에서 갈라져 났을지도 모르는 조직이라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도록. 그보다 지금은 프로비던스의 계획, 수호자의 계승이라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지. 수호자를 대체하려는 계획이라 하셨죠? 죽은 애쉬의 시체를 그릇으로 삼아서. 그렇소. 앞서 김시환 대장이 미하엘의 행보에 대해서 말했을 거요. 그가 데이비드 리의 테러를 이용해 원반으로 모종의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원반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 미스틀테인 요원과 사냥터지기 팀 2분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들도 마찬가지였지. 신기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미하엘은 프로비던스의 취지에 따라 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실패로 끝났지. 원반은 데이비드를 거부했고 신기들도 불완전한 공생관계에서 그쳐야 했어. 이에 미하엘은 발상을 뒤집기로 했다더군. 원반과 신기를 다룰 수 없다면 이를 다룰 수 있는 수호자를 만들기로 한 거요. 신의 힘을 얻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바로 그 신 자체가 되기로 한 거지. 어서드로스 만들어낸 수호자, 신 자체가 되겠다니. 미하엘 폰 키스크, 그는 어디까지 오만해지려는 걸까요? 그 오만한 발상은 신기를 통제하려는 실험 때부터 있었어. 신기를 다루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 인간을 통제함으로써 신기까지 통제한다. 아마 그때부터 그쪽으로의 방향성도 열어두고 있었을 거요. 그러다가 데이비드 쪽의 실험이 실패하면서 완전히 노선을 굳히게 된 걸 테지. 하지만 신기 쪽의 실험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앞서 트레이너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의 육체로는 신기와 공생을 유지하는 게 한계였으니까요. 심지어는 그 공생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샘플 A. 안나라는 아이의 얘기로군. 본의 아니게 민감한 화제를 꺼내 미안하오. 아니요. 피할 수 없는 화제인걸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되도록 언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이미 이 실험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알겠어. 명심하도록 하지. 여하튼 김재리 요원의 말대로요. 미하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지. 인간의 육체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육체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마침 입수하는 데 성공한 고위급 차원적인 애쉬의 유해를 이용하기로 한 거요. 본의 아니게 저희 팀이 그 계획을 도와준 격이 되고 말았군요. 그 당시 오메가 퀸을 상대하기에 바빠서 애쉬의 사체에 대해선 신경도 쓰지 못했는데 이게 불찰이었네요. 유니온 관계기관이 회수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단히 일처리가 빨랐어요. 마치 처음부터 말을 맞춰둔 것처럼 아무 제지도 절차도 밟지 않고서 말이에요. 당시에는 고위급 차원종의 시체라 훼손을 막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었는데. 훼손을 막기 위해서이긴 했지. 그래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었을 테니까. 결국 우리가 본 애쉬는 본인이 맞았군요. 오메가 나이트처럼 기억을 이식한 클론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 클론 부대와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기술이 쓰였을 거요. 그러기 위해 센텀시티의 연구시설이 필요했던 걸 테고 아마 그 도시에서 지연전을 펼쳤던 것도
애쉬가 깨어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였다면 소득은 충분했겠군요. 부활한 애쉬, 어나더 루시펠은 생전의 강함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수호자라 칭하기엔 많이 모자란 감이 있었어. 미스틀테인 요원의 신기를 빼앗아 쓰긴 했지만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정말 생전의 강함만을 갖추고 있었지. 확실히 그렇네요. 강하긴 했지만 신이라고 할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계획은 실패? 아니면 아직 진행되는 과정일까요? 프로젝트의 명칭을 돌이켜보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소. 진행되는 과정인 거요. 육체란 그릇은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그 안으로 쏟아부을 힘만 마련하면 되는 걸 테지. 쏟아부을 힘이라면 저희가 아는 한 하나뿐이군요. 지구의 원반, 진짜 수호자의 힘이 담긴 그릇이요. 그 그릇을 파괴하고 가짜 수호자가 그 그릇을 대신한다면 진짜의 힘이 담긴 가짜는 진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진짜를 조종하는 미하엘 폰 키스크는 살아있는 신이 될 테고요. 그래요. 그래서 수호자의 계승이었던 거예요. 또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검은 양 팀의 뭐가 뭔지 너무 어려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브리핑의 요지는 간단하니까. 미하엘이 애쉬를 되살려냈고 애쉬로 지구의 원반을 파괴해 힘을 흡수시키려 한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막아내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창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 창은 저의 창이니까. 다들 일단 마저 이야기를 듣자고. 트레이너, 하나만 묻지. 지구의 원반을 파괴하고 힘을 흡수한다고 했지. 그런데 원반이란 게 파괴가 가능한 물건이던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다. 다만 대단히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프로비던스의 자료에 따르면 원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더군. 재질이 된 외부 차원의 금속이 정보를 이식하고 복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지라 파손되는 정보가 생기는 즉시 이를 다른 정보로 충당해서 복구시킨다 하더군.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신기들이 평소 발휘하던 자가 수복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 그걸 수십 배로 상회한다고 보면 될 거다. 안에 담겨진 힘도 순도도 격이 다를 테니까. 따라서 원반을 파괴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원반이 만들어졌던 장소로 가서 만들어졌던 공정을 역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즉, 지구의 산맥 내부에 있는 수호자의 재단, 그곳에서 공정을 주관했던 수호자 혹은 수호자를 대신하는 일을 파괴한다는 것인데, 그게 정말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군. 만일 가능하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야. 적어도 미하일은 된다고 믿고 있겠죠. 맞아요. 안 그럼 굳이 애쉬를 데리고 산맥에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역시 얼른 쫓으러 가요. 더 늦기 전에 얼른요. 그래. 지금은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군. 알겠다. 다들 출동할 준비를 하도록. 어나더 루시펠을 쓰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녀석을 붙잡아두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녀석이 재단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반을 파괴하는 의식도 진행되지 않을 테니까. 최선은 어나더 루시펠을 붙잡아둔 사이에 재단으로 내려간 팀이 미하일을 저지하는 것인데, 마침 적절한 미끼가 가고 있군. 지금 그쪽 요새에서 위성 감시를 담당하는 건 누구지? 아, 원래는 제가 맡고 있는데 브리핑 때문에 양수연 요원님께 부탁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성 감시는 왜... 양수연 요원에게 가서 지구의 산맥 쪽 동향을 살펴봐달라고 하시오. 그럼 내가 말한 미끼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오. 네, 다들 들었지? 양수연 요원님께 가보자. 저기 잠깐, 셀비야. 정말 그 동굴 안에서 무슨 일 없었어? 나 기억이 뭔가 애매한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저 네가 날 구해줬을 뿐이야.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구해줘서 고마워, 이세야. 그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래. 잘못 본 거야, 그건. 틀림없어. 온 힘을 다해서 서포트... 여러분! 마침 잘 오셨어요. 와서 이 위성 감시 영상을 봐주세요. 지구의 산맥으로 향하는 대규모 병력이 포착되었어요. 이 장비와 복장들... 교단의 처형 부대가 틀림없어요. 팬텀 나이트 때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저 앞에서 부대를 이끌고 있는 건 도사 강민과 전우치 그리고 더스트로군요. 앨리스 요원님 오셨군요. 맞아요. 큰일이에요. 이대로 저들이 미하엘과 합류한다면 전세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을 거예요. 과연 저들이 순순히 합류를 할까요? 네? 그게 무슨... 저희가 팬텀 나이트에 쓰러졌을 때의 기록을 봤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현재 더스트는 미하엘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들을 습격했던 건 어디까지나 불꽃의 추종자들 교단에서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긋더군요. 그리고 그 교단 역시 미하엘과는 다른 이유로 저희를 습격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곳 남극을 성역이라 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죠. 저희더러 성욕을 더럽히는 이단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하엘 역시 자신들의 성역을 더럽히는 이단자일 수도 있겠군요. 미하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더스트,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처형부대.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미하엘과의 협력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미하엘을 배제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다소 희망적인 관측이긴 하지만요. 만일 그 희망적인 관측이 들어맞아서 교단과 미하엘, 그리고 더스트와 에이쉬가 충돌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 틈을 타서 재단 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독은 독으로 제압한다는 거군요. 물론 이건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어쩌면 저들이 손을 잡고 우릴 먼저 배제하려고 들지도 몰라요. 그러니 클로저 여러분, 부디 방심하지 마시고 작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은 양 팀과 시궁지 팀 여러분은 전원 지고의 산맥으로 출발해 주십시오. 거점 방어가 다소 소홀해지긴 하겠지만 무인 경계 로봇들을 잔뜩 풀어놨으니 당분간은 버틸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눈앞의 적들에게 집중해주세요. 산맥에 숨겨진 재단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게요. 검은 양팀 여러분과요. 작전 지역이 육안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미 처형부대 구성원들의 포진이 끝난 것 같군. 우리가 한 발 늦은 듯. 어쩌죠? 이대로 온 길로 되돌아갈까요? 아니, 용기를 가지라고. 길이 없으면 뚫으면 그만이야. 그렇지? 뭐 제이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은하 씨는 제이 씨한테는 고분고분하신 것 같아요. 역시 부산에서 제이 씨의 쩌는 모습을 보셔서 그런가요? 시끄러워. 슬비야, 얼른 작전이나 시작하자고. 그래, 그럼 다들 전진해주세요. 포메이션을 잊지 말고 적의 포진을 뚫는 거예요. 좋았어. 전진! 이 꽉 물어! 진짜요? 싹! 야호! 한 발칸 격렬히 흐른다! 핫! 차! 한 발칸 발칸! 하! 싹! 공간까지 된다! 한 발칸 발칸! 싹! 핫! 그림자의 반응이 찾았어. 어나더 루시펠. 이번엔 창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침착해. 작전은 기억하고 있지? 놈을 유인해서 더스트에게 닿게 하라는 거죠? 양수연, 다른 팀 쪽은 어떻지? 표적은 찾아냈나? 네, 다른 쪽 클로저 여러분도 더스트와 조우하셨어요. 네, 그럼 작전대로 유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나는 지 않아! 야! 핫! 유리일성! 무진장 아플 거야. 이건 못 피할걸? 명령권자의 지시 유효. 재단에 접근하는 모든 외적들의 말살, 해당 타깃 도주,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이 꽉 물어! 소신한 발 격렬히 흐른다! 차! 한 발칸 발칸! 이 꽉 물어! 받아라! 우리 스파이처럼 된다! 차!
갑자기 열기가 이건 더스트! 어라? 이세하잖아. 그리고 다른 떨거지들도 있고. 그래, 날 유인해서 협공하려는 게 목적이었구나. 너희들 인간은 정말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 시시하기 짝이 없는 주제에 자기들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지. 그런 너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너희의 믿음을 먼지로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동굴이, 아니, 산맥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무너지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겠단 건가? 다들 침착해. 우리가 상대할 필요는 없어. 저 녀석을 상대하는 건 따로 있지. 애쉬, 저 자식! 미국의 벽을 통째로 부수고 날아왔어! 아슬아슬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따라잡혔을 거예요. 뭐야 이거, 정말이었네? 정말로 미하엘 그 녀석이 널 살리려는 거였어. 왜 그랬을까? 그때 널 죽이고 나서 네 시체를 완전히 열풍으로 없애버렸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지? 너는 그 이유를 알아? 애쉬? 해당 타깃 더스트. 최우선 말살 대상. 누나를 다짜고짜 공격하다니. 게다가 이 공격법은 네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래, 역시 너는 그냥 시체인 거구나. 명령권자의 지시 유효. 재단에 접근하는 모든 외적들의 말살. 명령권자라면 역시 그 녀석이겠지? 결정했어. 미하엘, 그 녀석은 내가 죽인다. 죽이고 죽인 다음 살려내서 다시 죽이겠어. 명령권자에 대한 위협 확인. 해당 타깃에 대한 위험도를 올리겠습니다. 애쉬! 모르는 건 선생님이 가르쳐줄게요. 내 검이야! 이 꽉 물어! 유리 스타! 한발 격렬히 흘러! 성광처럼 된다! 완전 괴수 대결전! 잘못했다간 뼈도 못 추리겠어! 그래도 이독제독 작전은 성공이에요. 열풍이 이성을 잃고 어나더 루시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틈에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게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곧장 심층부로 수호자의 재단으로 내려가 주세요. 상대가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멋진 거래를 해보자고요. 다행이네요. 다들 무사히 내려가신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지켜보는 저희가 다 조마조마하네요. 잠깐만요. 저희는 무슨 저희예요. 은근슬쩍 묻어가지 마시죠. 그쪽이 멋대로 벌처스 전용 회선으로 연락해왔잖아요. 원래 사원이 아닌 사람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에이, 너무 그러지 마시죠. 이 바닥은 인맥이잖아요. 친해져서 나쁠 건 없다고요. 아니면 뭔가요? 감정적으로 영업 대상을 고르는 게 당신의 비즈니스 방식이란 건가요? 자기 편리할 때만 정론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대해드리고 있잖아요. 부탁하신 일도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아니, 그보다 왜 제가 그쪽의 정보 분석을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그쪽 극야의 요새에 더 적임인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가령 인공지능의 쇼그 대원님이라든가. 그게 아까부터 시오구 씨는 화이트팽의 블랙박스를 해독하고 계셔서요. 어쨌든 너무 그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럴 때 후배 좋다는 게 뭔가요? 후배는 무슨? 선배 대접은 안 해드린다 했을 텐데요. 그럼 라이벌로서 좀 도와주시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사이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라이벌? 제가 당신하고요? 네. 초면에 저한테 넘어서야 할 벽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걸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김도윤 사원님은 아니셨나 보죠? 그래요. 예.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죠. 좋아요. 맡겨만 주세요. 벌처스가 자랑하는 엘리트 사원의 힘을 보여드리죠. 믿음직스럽네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 잠시만요. 아무래도 이쪽에 일이 생긴 것 같군요. 잔 심부름은 나중에 하고 요원님들부터 불러와 주시겠어요? 네. 그 정도쯤이야. 아니잖아요. 잔심부름이라니 역시 날 놀린 거였어. 그건 사과드리도록 하죠. 그보다 빨리 모두를 불러주세요. 시오그 씨가 맡은 화이트팽의 블랙박스. 방금 막 암호해독이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 트레이너 씨가 말릴 새도 없이 뛰쳐나가셨다는군요. 그것도 지금 남극에서 가장 위험한 지구의 산맥이 있는 전장으로요. 문제가 생겼나요? 어떻게? 트레이너 씨가 지구의 산맥으로 가셨다고요? 왜 그런 돌발 행동을? 아직 몸도 낫지 않으셨으면서. 해독된 블랙박스의 내용을 보고 난 뒤에 그러셨다죠? 대체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기에? 화이트팽이 최후에 남긴 항해 기록과 그 사이에 녹음되어 있던 대화 로그였어요. 목소리는 베로니카 씨의 것이었지만 그 목소리로 말하는 자는 다른 누군가였죠. 아마도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자젤이었겠죠. 아자젤, 차원종 측의 총사령관 말이군요. 네, 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로니카 씨의 목소리를 통해 말한 아자젤의 유언을.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아, 들리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일지니 너희의 수호자 새벽녘의 별이 아니었더라면 그대들의 멸망은 필연적이었으리라. 그러하다 나는 너희에게 패배한 것이 아닐지니 너희의 등 뒤에 있는 그 가증스러운 수호자에게 허를 찔린 것일 뿐이니 수호자만 아니었다면 하사받은 원반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몸을 잃어버리고 이 작은 육신에 의탁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이미 너희의 수호자에게 상처를 남겼으니 비록 지금은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상처는 점점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름 없는 군단의 수장이 그대들에게 예언하노라. 언젠가 등을 돌린 원반은 파괴되고 운명의 문이 열리게 될지니 그때야말로 선택받지 못한 너희의 마지막 순간이 되리라.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철회하기 위한 저주의 말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의 말씀이자 너희들 사이의 다툼을 불러올 재앙의 화근이 되리라. 이줌, 아쿠라, 사그바리아. 들었느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아, 이 말씀은 너희가 발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 오로지 자격 있는 군단의 장만이 이를 말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럼 이제 다툼을 벌일지어다. 기록은 여기까지예요. 이 직후 화이트팽이 남극 대륙으로 추락했었죠. 추락은 베로니카 대원님이 일으키신 거였군요. 몸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오로지 정신력만으로. 아자젤은 그분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넋두리를 남기는 것밖에 하지 못한 거겠죠. 정말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세요. 그런데 무슨 의미일까요? 수호자에게 상처가 생겼고 언젠가 그 상처가 벌어져서 무너질 거라니. 게다가 운명의 문을 열게 한다는 말씀이란 것도 남겨놨군요. 운명의 문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한 것은 원반이 파괴되고 운명의 문이 열리면 적측이 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원반이 파괴되면 위상력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질지 모르니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트레이너 씨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그것만이 아닌 모양이네요. 트레이너님은 뭔가 알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얼른 연락을 시도해야 하는데. 김도윤 씨! 그게
이쪽에서는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수원 요원님, 응답해주세요. 여기는 검은 양팀. 들리면 대답해주세요. 저예요. 김도윤이에요. 통신감도 양호해요. 안 돼. 역시 안 받아. 심층부에 진입하고 나서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도 또 무시당했어요.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선 저쪽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저쪽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장비 문제나 전파 방해도 없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어쩌면 이거 세상 끝에서의 거래. 각별하네요. 해볼까? 양수원 요원님, 응답해주세요. 여기는 검은 양팀. 들리면 대답해주세요. 안 돼. 역시 안 받아. 심층부에 진입하고 나서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우리가 모두 나와서 거점 방어가 약해졌잖아. 그런 거면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밖엔 애쉬와 더스트가 있어요. 뚫고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역시 어려울까? 그래도 우리한텐 루시 언니가 있잖아. 루시 언니가 잘만 안내해주면 누구하고도 마주치지 않고 여기를...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유리. 어느 팀인가 시궁기 팀이 보이지를 않는군.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말이야. 어라... 정말이네요? 다들 어디로 가신 거죠? 내려오면서 갈림길이 있었나? 딱히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팀 쪽은 몰라도 우리가 내려온 루트는 외길이었어. 그럼 뭐야? 또 환각에 걸리기라도 한 걸까? 글쎄. 다만 이걸로 후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군. 돌아가는 길도 모르게 된 이상 전진하는 수밖에. 네. 그러다 보면 다른 팀들과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해졌네. 그럼 출발하자. 우리끼리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일어나! 모범생이군요. 당신 집중! 무진장 아플 거야. 유리 스타! 이 꽉 물어! 싹! 한 발판! 격파를 흐른다! 일어나! 싹! 한 발판! 공간까지 된다! 유리 싹! 따라와 보라고! 이 꽉 물어! 차! 한 발판 발판! 모범생이군요. 가자! 유리 스페셜! 싹! 잠깐! 저 앞에 누군가가 있어. 저건 설마 전우치와 김철수 씨? 아, 당신들이군요. 인사가 늦어져서 미안해요. 열풍의 힘을 너무 받아들인 탓에 조금 어지러워서요. 그래도 그 힘 덕분에 보세요. 이렇게 나의 벗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었어요. 아, 이 얼마나 멋진 자태인가요? 근사하지 않나요? 저건 네가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건가? 환영? 아니요. 이젠 더 이상 환영 따위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남자가 진짜 나의 벗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이죠. 자, 그러면 나의 벗.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날 위해 저들을 물리쳐줘. 할 수 있겠지? 가짜 철수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짜가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 줄 거야. 나의 벗이 너를 쓰러뜨림으로써!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그보다도 가짜 김철수 씨가 오고 있어. 다들 조심해. 모범생이군요. 이젠 못 참아. 나는 지지 않아. 이 꽉 물어. 한 발판 공간까지 된다. 이럴 수가. 단신으로 우리 전부를 여유롭게 상대하다니. 그 아저씨 기억을 잃고서 힘이 약해졌다는 이야긴 들었는데 원래 그 아저씨는 이 정도로 강했단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강함은 반칙에 가까워. 저 녀석은 전우치가 만든 환영. 그러니까 그 강함의 기반은 전우치가 품은 환상에 있겠지. 전우치가 김철수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저런 괴물을 만들어낸 거다. 어이가 없군요. 하지만 눈앞에 저 강적은 현실이에요. 일단은 퇴각해서 전열을 재정비하도록 하죠. 네.
그럴게요, 누나. 잘 오셨... 네? 환술로 인한 자기 암시라고요? 네.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만요. 통신 장비에 이상은 없고 전파 방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굴 안의 클로저들이 우리 쪽의 목소리를 전혀 못 듣는다는 건 상대편에는 전우치라는 능력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우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훨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이전에 만났을 때도 전우치는 지극히 정교한 환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강해져 있었어요. 더스트에게 힘을 얻었다. 강림은 그렇게 말했었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우치의 환술에 대응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건 너무 무모해요. 처형 부대가 저렇게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감찰관님 혼자서 어떻게 해보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통신이 계속 안 된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만일 정말로 클로저 여러분들과의 통신이 두절된 게 전우치의 환술 때문이라면 그 사실을 눈치채는 클로저분들도 반드시 계실 테니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통신이 클로저 여러분한테서예요. 보세요. 제 말씀대로죠. 얼른 통신을 받아봐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 여기는 검은 양팀. 백야의 요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그쪽이야말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민수원 요원님, 통신감도 양호합니다. 다행이에요. 겨우 이쪽 목소리를 들어주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역시 그쪽에는 저희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군요. 이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안 들렸고. 네, 맞아요. 역시 이 모든 건 전우치의 환술로 인한 암시였군요. 통신기 넘어 상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전우치가 환술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안 시점에서 혹시 통신이 두절된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추정했어요. 그래서 조금 왔던 길을 되돌아온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그쪽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네, 그럼 정보 공유를 시작할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상하네요. 전우치가 환영을 만들어서 길목을 차단하다니. 그래서는 마치 미하엘을 돕는 격인데 말이에요. 교단과 미하엘은 목표가 서로 다를 텐데. 어쩌면 전우치는 교단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제가 가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물론이죠. 맡겨주세요. 그래. 여기는 현장 요원인 우리에게 맡기라고. 네. 그러면 하다못해 여러분께 조언이라도 드릴게요. 그 정도로 강력한 환영을 만들어내고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더스트에게서 힘을 받았다고 해도요. 영구히 지속되는 환영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러뜨리다 보면 언젠가는 전우치도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그러니 부디 절망하지 말고 적과 맞서주세요. 나가실 건가요? 방안 대책은 잘 하셨고요.